2024년 봄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꽃샘추위가 남아있던 봄, 제가 처음 찾아간 그곳에서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갔던 걸까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입니다. 여기는 부산광역시 센텀시티 지하철역입니다. 부산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처음 알게 되어 여러 강좌를 신청하던 중에 시민이 참여하여 라디오 방송을 제작한다는 글귀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적 늘 라디오에서 음악과 시청자들이 보낸 엽서 사연을 들으면서 웃고 상상하며 낭만에 빠지면서 자랐던 저였기에 라디오 강좌가 있다는 것도 새로웠고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과정이 궁금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니까 TV에 시민들이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하나가 라디오 방송, 라디오로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제작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TV보다는 라디오가 목소리 위주로 취재할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디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조금 편안하게 이제 신청을 좀 하시는 것 같고, 평소에 이제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말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영상으로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하기 좋은,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 그 목소리를 인터뷰에 오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이제 그 라디오 녹음기를 작은 걸 들고 나가셔서 이렇게 취재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작 과정에는 크게 좀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좀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것도 나름 대본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기획 의도에 맞게끔 구성을 할 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덜어 계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강사인 제가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같은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라디오 제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이전에 시민 리포터 분들이 만들었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시민의 마음에서 기획하셔서 그런지 더욱 와닿은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입니다. 매주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기획하고 만드는 게 처음이라서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복성경 선생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매 시간마다 지도해 주시고 부산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도 함께 도와주셔서 미흡하지만 저만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간 조금 천천히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봐봐. 이번에 내용이 되게 그래서 천천히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물 마시고. 저는 어떻게 라디오 시민 리포터 양성 교육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방송 참여를 좀 보장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져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도 그 시민 제작단을 이렇게 양성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 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라디오 제작 수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지금은 뭐 유튜브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자기의 그 플랫폼 또는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성 언론에 본인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다는 건 되게 좀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신기해하면서 다들 많이 수강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또 수강생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나도 방송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되게 궁금해하고 신기해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이렇게 시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을 기획하고 취재한 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와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단체들을 알릴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란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올랐는데 기성 언론, 그러니까 기성 방송사에서 만드는 라디오라는 것은 지금 되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정책과 관련된 거라던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꼭 알아야 될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특히나 라디오를 켜면 이제 바로 들을 수 있는 것들도 보면은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토크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DJ가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라디오 방송은 우리 삶 가까이에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좀 평범하지만 우리가 좀 함께 따스한 눈길로 좀 바라볼 만한 여러 인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들, 또 시민들이 좀 평범해서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정보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책 시민연대는 어린이 책을 통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멋진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시민리포터 양정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봄에 첫 라디오 방송이 나갔을 때 너무나 기뻤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도 라디오 나레이션 녹음을 할 때마다 떨린답니다. 그 노인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이렇게 현장을 좀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그 열심히 또는 즐겁게 일하는 현장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리를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작자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 취재를 가셨을 때는 너무 외부에 뭐 바람 소리나 잡음 같은 거 이를테면 다른 바깥의 소리가 너무 많이 녹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려고 가져와 보니까 이게 잡음 위주로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하시는 이 노인분들의 이런 현장을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전달할까 해서 두세 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오이 같은 거 써는 거라던가 조리하는 소리를 정말 가까이에서 또 적당한 거리에서 여러 각도로 녹음을 해 오셔가지고 방송 나가는데 너무 그게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노인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소리로서 정말 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담아내려고 그 의도에 맞게끔 잘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민 제작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기성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되게 뛰어나긴 한데 그냥 한 번에 오케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또 나가고
또 더 좋은 소리를 담으려고 또 한 번 더 취재를 나가고, 그래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준비하시는 시민 제작자를 보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마음 그대로 담으려고 하는 시민 제작자만의 장점이자 고유의 어떤 매력,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모인 그 시민 제작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을 하시고 라디오를 만들어 보셨는데 본인의 자녀가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아, 요즘에 졸업식 문화는 또 많이 달라졌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아이의 졸업식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전 본인 세대와 요즘에 그 달라진 졸업식 문화, 이런 걸 또 취재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음도 너무 잘 담았고, 청소년부터 부모, 뭐 선생님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담길 때, 아, 이런 것도 기성 언론에서는 이렇게 작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다채롭게 취재하기가 또 어쩌면 더 어려울 때가 많은데, 본인에게 밀착된 아이템이다 보니까,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인터뷰도 하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서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아, 나도 과거에 졸업할 때 이랬었지, 요즘 세대들은 이렇구나 하면서 뭐 과거를 추억하거나 또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작은 이 방송 하나가 참 많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정말 시민 제작자들만의 진정성 있는 제작만이 좀 가능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는 라디오 시민 리포터 양성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라디오 시민 제작단으로 자리를 지켜오신 시민 리포터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제작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 교육 강사,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처음 알게 된 거는 부산극동방송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여기 지나가는데 시청자 미디어센터? 아, 저기가 뭘 하는 곳일까 많이 궁금해 했거든요. 처음에는 방송 전문 관련 또 그런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근무하시는 그런 공공기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궁금해서, 제가 예전에 계속 또 방송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서 용기 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러고 들어왔는데 세상에나 여기가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이라는 걸 알고 정말 놀랐고 또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교육 신청을 또 해서 프로그램들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명준입니다. 한 5년 전인가 우연찮게 그 시민이 라디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인터넷 그런 사이트 같은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민이 직접 만들어서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라디오로 제작하고 그거를 이제 공중파 라디오에 송출해주는 그런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니까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그런 활동을 주관하고 제작에 도움을 줘서 그렇게 처음 미디어 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주부 리포터가 간다는 소수의 시민들이 제작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 2011년도에 KBS 라디오 정보센터에 또 주부 리포터가 간다 그 프로그램 코너를 1년간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 처음 주부 리포터를 모집한다, 또 작가를 모집한다 그 공고를 보고 리포터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시작을 하신 분이 저랑 한 분 더 있고 두 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저 혼자 남게 돼서
혼자서 매주 아이템을 찾고 활약하는 거가 쉽지가 않았지만 되게 또 나름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성 작가분들의 또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취재물을 가지고 같이 구성을 하고 또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 라디오 정보센터에 방송이 나갔는데 그때 담당 PD님이 저를 엄청 칭찬하셨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김유경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특별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현장음을 너무 잘 담았다고 전문 그 소속 리포터 분들도 그렇게 담은 경우가 잘 없다. 그러시면서 엄청 칭찬을 하셨다고 해서 되게 기뻤던 기억도 나고요. 네, 그 이후에 또 더 확장해서 CBS 라디오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 코너에 시민 리포터가 간다는 또 코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복성경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하시고 우리 지원하신 시민 리포터 분들이 함께 또 팀별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 무렵에 저희가 아이템을 취재하기는 주말 토요일이 이제 휴일이 되면서 토요 방과 후가 어떻게 될까 육아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담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시작 도중에 또 중도 하차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서 지금까지 엄청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요. 영상 제작 과정보다는 오디오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작 교육이다 보니 누구나 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수료하신 후에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시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답니다. 제가 많이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10여 년 동안 시민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또 제작단 선생님들하고도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또 뭐라 그럴까 대상 없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 단계에서 확장을 하는 가운데 부평 깡통시장이랑 또 연결이 되고 거기 시장 상인분들하고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게 됐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말씀도 되게 많이 더듬더듬 거리시고 약간 울렁증도 심하셨는데 워낙 음악도 좋아하고 방송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솔선수범해서 방송을 틀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상인 DJ로서 활동을 하셨던 그쪽의 상인분,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으로 불려드렸는데요. 그분이 CBS랑 또 TVN에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라디오 시민세상에 MBC에도 소개를 해드린 분인데 나중에는 그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또 DJ로서 역량도 많이 활동을 크게 하신 분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방송을 운영하진 않지만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가끔씩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언제나 만나도 반가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객기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누구나 겪게 되잖아요. 주변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또 특정 또 소위 저희가 말하는 소년원 이런 데를 가게 되거든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소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소년 교정시설이라는 게 법무부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라디오 취재를 핑계 삼아 처음 그런 장소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이게 좀 산 속에 있고 하고 자기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소년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은 학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교화하는 시설이다 해서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들어가면서 그런 취재 내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절차부터 쉽지 않았고
어떤 승인이 나서 이렇게 녹음이나 취재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는데 들어갈 때도 힘들었고 또 거리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방 범죄라든지 거기에 와서 또 새로운 범죄를 또 익히게 되는 그런 사실들도 또 알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이제 일반 시민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아 저는 이렇게 라디오로 또 이렇게 공공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이분들도 또 자신들의 신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순서를 정해 각자 취재하면서 TVN 교통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매번 취재를 하면서 힘든 거는 아이템을 구하는 거. 아이템을 어떻게 찾을까 매번 궁리하고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그런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되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 아이템을 계속 물색하고 탐색하고 또 피드백을 주실 작가 선생님하고 또 의논을 하면서 아이템을 찾아서 연결을 또 연락드려 보면은 취재는 어렵다 이렇게 또 답변을 주실 때는 또다시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하면서 때로는 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이어서 못 하실 때가 있어서 대체로 또 우리 시민이부터 활동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되게 바쁜 일정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저는 취재는 되게 재미있는데 그 다음에 리뷰해서 원고 작성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뭐 구글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에도 리뷰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또 기능이 있지만 당시에는 한마디를 수십 번도 더 듣고 다시 듣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캐치해서 그거를 또 어떻게 배치하고 비해를 할까 또 인터뷰를 어렵게 해주신 분들의 목소리 한 컷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제가 고생을 사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밤을 새다시피 하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때로는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거 제작비 진짜 얼마 안 될 때 택시비가 훨씬 많이 남을 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제가 워낙 20대 시절부터 방송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해서 여기까지 해왔는데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또 방송이 나가고 또 인터뷰해 주신 분들이 방송을 잘 들었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진짜 눈 녹듯이 언제 그랬냐 쉽게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엄마들이 잊어먹고 아기를 또 낳는다는 그 느낌으로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라디오 제작단으로 제작했던 라디오가 그 헌혈에 관련된 콘텐츠였어요. 근데 헌혈하면 우리가 길에서 보통 헌혈하세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 빵도 주고 저 때는 빵을 줬습니다. 빵도 주고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아 참 좋다 이랬는데 막상 이제 취재를 가면 그런 공공의 이익을 주는 기관이지만 기관마다 또 이제 필요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뭐 홍보실을 통해야 되고 본부에 뭐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고 또 이제 어떤 특정한 기관들은 이제 그런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보수적이거나 혹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라디오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평범하게 공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활동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를 취재를 가려면 생각보다 많은 절차와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가 합쳐져서 라디오가 제작되는 게 좀 이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배웠고요. 라디오 취재하는 제 모습을 처음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라디오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도 시민을 취재해서 라디오 방송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시민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 시민의 모습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디오 잘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좀 더 자유로울 것 같고요. 방송국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미흡하겠지만 자유로움, 그다음에 개인의 뭐 성취욕 뭐 이런 거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시청자 미디어 센터잖아요. 그 교육 과정을 보면은 좀 미디어 관련 쪽으로 집중해서 교육이 진행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교육이 좀 더 질이 좋고 선생님들도 질이 좋으신 질이라기보다 능력이 좋으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해 주시고 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라디오 소재를 찾아 기획하고 인터뷰 질문을 만들고 녹음까지 힘든 점은 있었지만 너무나 귀한 수업을 들은 전 라디오 시민 제작단의 긴 이야기와 발자취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민중의 미디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단어를 또 되게 좀 무겁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평범한 시민들의 미디어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영상이라는 건 또 영상미도 또 있어야 되고 촬영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라디오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말, 글도 아니잖아요. 또 글은 나름 이렇게 또 뭐 문법이라던가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라디오는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하고 있는 그 표현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나와 내 주위,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는 평범한 시민들의 미디어다. 평범한 시민들의 매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디오는 내 친구. 저는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나 급변하는 AI다, 뭐 미디어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 속에 다양한 라디오 앱이 또 같이 다운로드를 해서 언제나 24시간 즐겨 들을 수 있고요. 언제나 또 좋아하는 컨텐츠를,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뿐만이 아니라 또 마음을 달래주시는 좋은 음악도 있고요. 이야기들을 담아서 전하는 그런 꼭 내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내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라디오란 이렇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왜 선물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받는 선물은 아니고요. 저는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해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았던 그런 정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혹은 그런 활동가들의 생각이나 그런 활동하는 열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드렸을 때 시민들도 그런 전달이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하고 또 좀 더 문화적으로나 뭐 요즘 환경도 이슈가 많이 되고 활동적이나 운동적으로 좀 부산 시민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 라디오라서 되는다기보다는 좀 미약하지만 좀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라디오란 우리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시민 리포터가 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